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정치권의 합의 소식에 그동안 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미 정치권 문제, 또 연방정부 사태도 16일 만에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재정 현안 문제를 내년 초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미 정치권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되는 중국 경기 3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2050선 돌파와 안착,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요일장 가장 핫한 숫자는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50과 35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피는 2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2050을 상향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35거래일째 사상 최장 기록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분위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미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을 눈앞에 두고 미국 정치권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키워온 커다란 악재 하나가 오늘 해소가 됐습니다. 상하원 표결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인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이 디폴트 우려에서는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루 숨고르게 들어갔던 국내 증시, 오늘은 미 리스크 해소와 함께 기분 좋게 22,0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출발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던 205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50선은 무너진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2042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414억 원 외국인 35거래일 연속 쇼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23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급락했던 코스닥, 오늘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미 재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 부담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30선 지켜내지 못하고 525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수급은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면서 기관에서 이 중소형 중에 매도를 한 물량이 대형주로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이 100억 원 물량을 출혈해내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92억 원, 외국인 27억 원의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도 오늘 기분 좋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생명만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도 마찬가지로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K브로드밴드만 빨간불을 켜면서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40전 하락하면서 1,065원 일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따끈따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 10종목 탑10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LK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규모의 210억 정도의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과 또 현대하이스코가 부분 합병설이 나오면서 두 회사가 동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1.65% 오르면서 8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상신브레이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계속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DMC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주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2% 오르면서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선박용 대형 수주와 관련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OCI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이 태양광 발전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이런 기대감에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 상승하면서 2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신세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0.39%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한샘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개선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24% 상승하면서 4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태광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증권가를 통해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흘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8%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세보 MEC입니다. 삼성전자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신규 라인 배관 공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S전선입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원전 부품 재시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소식에 오늘 급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하락하면서 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10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목요일장, 오늘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 연방정부 채무 한도 및 예산안 상원 합의 소식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미 연준은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제 회복이 다소 더뎌지고 미 정치권의 교착 상태에 따라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최장기간 순매수가 3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고요. 또 코스피가 미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2050선 돌파와 또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네 가지 이슈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연방 정부 채무 한도 예산안 상원 합의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지금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은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일단 내용적으로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 일시적 증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는 했습니다만 연말에 또 같은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출렁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문제, 이 문제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합의 시점을 언제부터 얼마를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해서 시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호재지만 이것이 시장에 환호를 지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도 그런 시장을 거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또 음봉을 내면서 소폭 아침 시초가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이슈가 외국인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어제까지 34일째 매수를 보여줬고 오늘도 470억 정도 매수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치면 35거래일째 최고 그 순매수 기록을 경신하는 기록인데, 과연 이제 언제까지 살까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겠죠. 사실 또 어떤 종목들을 사느냐, 언제까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계속 셀 코리아를 외칠 것이냐, 바이 코리아를 외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사실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경신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이버도 60만 원 돌파 힘은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업종들, OCI 이런 종목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가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샀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사는 이슈를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과 크게 상관없이 그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밸류에이션 40배까지도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그 사던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베팅을 해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 논리, 이 부분에 더 좀 종목의 그 성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제 박스권 돌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 250선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게 지난 11년 한 7월경에 2190포인트 정도 찍은 이후에,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의 그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1700선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약 2년 넘게 20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 2000이 잠깐 며칠간 아니면 몇 주간 안착을 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했던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2050선 넘고, 그리고 2011년에 아니면 정고점 2220선까지도 돌파를 해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의 힘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관 박스권 아마 상당한 진통 과정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5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간의 그 환매 물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외국인은 기록 경신을 계속적으로 해줘야겠죠.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 확산이 되는 과정까지 다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만약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사야 되냐,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들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그 시가총액이 현재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 현대차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비중에 외국인의 포트 비중을 보면 그 이상이 넘어가는 비중으로 순매수 여력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박스권이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을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외국인은 그 순매수 비중을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신고가까지, 정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키 맞추기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까지 순매수 비중이 약간 낮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수 비중에 못 미쳤던 네. 종목들로 중심을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대표 종목 4종목 모두가 오늘도 급하게 오르면서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선주는 밸류에이션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올해 사실 수준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도 이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선주의 상승이야말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성장성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 논리만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금 워낙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후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샀던 기관들 외국인들 좀 더 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좀 더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저가 수준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현대중공업 아마 단기적으로 30만 원이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6천 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는 아마 1차적으로 좀 걸림이 저항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이제는 언제 팔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축포를 아직까지 터트릴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존해 있는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의 논란 문제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사실 추경 매수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아마 좀 저점에서 사신 구간대 이때 사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을 노려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에 똑같은 문제로 리스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추경 매수는 위험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와 함께 주도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주인데요. 금융주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은행주의 사실 상승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도 실적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주가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제 내년을 보고 시장이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 우리 시장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화학, 조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집중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바닥 대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수가 2040, 2050까지 와 있습니다. 2100, 2200을 가려면 결국 키 맞추기가 필요한데, 시가총액에서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은행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 업종이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지수도 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형적인 강세장을 연출을 시킬 때,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과정을 봤을 때 사실 금융업을 주도주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 매수 비중이 한쪽으로 쏠림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비중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금융주가 특히나 은행주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더 지금 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순매수 비중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과 조금 차이가 있는 종목들을 일부 한 10개 종목을 간단하게 나열을 시키면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제일 많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그리고 삼성전자, 지주회사 LG, 현대제철, 그리고 두산중공업, LG이노텍, 하나케미칼, 하나생명, 그리고 대림산업, 제일모직, 현대위아, 현대증권 정도가 순매수 비중이 조금 낮은 종목,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수해왔던 종목 중에 순매수 비중이 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 비중이 낮은 종목으로 네.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후장 사실 오늘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일단 뭐 부채한도 협상이 됐지만 사실 우리 시장은 당연히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뒀기 때문에 뭐 미국과 좀 다른 시장으로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사실 뭐 잘 가는 종목들 저는 사는 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더 진통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50선이 아마 1차적으로 돌파가 돼야지만 갈 종목이 좀 더 명확하게 시장에 보일 것 같은데 그때 사실 가는 종목들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통 과정 그리고 외국인의 그 오전보다 매수 그 여력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그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언제 또 강해질지 이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사실 기간의 매도가 어제도 뭐 900억이 넘게 나왔고 오늘도 아침 뭐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거의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은 종목들은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유중 때문에 뭐 ELK 같은 종목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때까지는 뭐 싸다는 논리로 쉽게 접근할 뭐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시점, 뭐 10월 한 말 정도부터 해서 아마 코스닥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가격적인 논리, 싸다는 논리만으로 쉽게 코스닥에 접근할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하루다 말씀해 주시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시장의 핫한 이슈 종목들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흙 속의 진주 같은 매력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율의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핫한 종목 두 종목부터 이 가격이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가파르게 7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폭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 싼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는 자산 가치 면에서 일단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자산이 큰 종목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주로 많이 분류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가스공사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역시 정부 공사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뭐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거든요. 4조 9천억인데 물론 이제 부채를 포함해서요. 총 자산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총 자산 규모는 무려 40조 원이 되고 있어요. 4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의 무려 10배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 기업의 덩치가. 물론 부채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할인 요소들이 좀 많이 감안이 되는 거고요. 총 자본 규모만 해도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가치 면에서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면에서는 일단 작년에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조금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작년에 3,600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그게 비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제 원전 축소 발표, 정부에서 원전 축소 발표가 있으면서 가스공사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제 연속 상승에 대한 흐름 때문에 약간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수혜가 되면서 수익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역시 최근의 상승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끌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좀 추이를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자산 가치가 워낙 좀 큰 종목이고 원래 가스공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역시 최근에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만 원 선 초반 정도가 매수 관심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좀 탔습니다. 좀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6만 원 선 초반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빠르게 올라왔지만 네. 자산 가치 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저평가된 수준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최근의 상승을 이끌어온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보시면서 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만 원대 초반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인데요. 금융주들이 최근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오른 시점은 아닌지 매수할 만한 가격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KB금융은요, 지금 은행주들은 사실 그동안 워낙 좀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많이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도 비싸지 않다, 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은행주가 사실은 그동안에 종목이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주가는 그렇게 비싼 영역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과거 2011년이나 이런 그 5만 원 선 이상의 주가에 비해서는 KB금융은 싼 주가입니다. 싼 주가인데 최근에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상승이 좀 되는 거는 역시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최장 매수 아마 그 신고가 그 기록을 좀 경신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순매수 신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원화 강세 기조가 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 기조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또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또 못 올랐던 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한 일단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은행주도 사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내수주, 아까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처럼 내수주에 속하면서 그렇게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좀 큽니다. 두 종목 다. 그래서 단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이나 조정시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돈 장사를 하는 데다 보니까 부채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16조 원의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좀 저평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자본 규모도 한 2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익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지만 그래도 1조 원 이상, 1조 7천억 정도를 작년에 순익을 좀 낸 부분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주가 정도의 흐름이지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라면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단기 상승폭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21선과 이격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역시 4만 원 선 초반 정도가 매수 관심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최근의 추세 흐름이나 이런 흐름을 좀 감안해서 4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한국가스공사와 KB금융 모두 다 싸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관심은 두 종목 다 조정시 매수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LG 패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일에, 지난 전일에 이제 관심을 좀 가졌는데 오늘 벌써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LG 패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패션 의류 기업들은 역시 이제 4분기가 좀 성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기조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의류주 LG 패션도 사실 그동안 상당히 못 올랐어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하락이나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지금 추세 상승을 좀 타고 있는데 역시 성수기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보면은 뭐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매장들을 좀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고 물량들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흐름상으로는 그 수급상에서 봤을 때 역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오르는 바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역시 3만 원 선 초반입니다. 지금 역시 21선 이격을 좀 버리고 있는 상태죠. 좀 버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조정시 매수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3만 원 선 초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G 패션을 매력 종목으로 발굴해 주셨습니다. 매수 관심 가격은 3만 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JP모건이 중국 증시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2% 급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내일 중국의 3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악재를 만회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흐름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신용등급 우려 등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한 지수가 1%의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장 2200선이 전일 무너진 가운데 다시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세에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가는 0.74% 상승한 2209.20포인트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감은 더욱더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2.7%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평균 연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우려감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리커창 국무총리가 이러한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전년 대비보다 높았지만 상승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올해 전체로도 3.5% 내외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긴축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부에서는 4분기에 중국의 수출 경기 부진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경제가 좀 다시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을 돌파한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아주 강한 흐름보다는 2200과 2250의 박스권 기조를 좀 이끌 확률이 높은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 2210선 내외까지 상승을 10선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 지수가 0.4% 상승하면서 2201선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화, 수, 목에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뵙는 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오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기업 탐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소개하실 기업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직접 발로 뛰신 기업인데요. 예. 이번에 저 좀 멀리 다녀왔는데요. 예,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예. 창원에 있는 그 EM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EM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그 현대 위아의 그 OEM으로 CNC 선반을 그 납품하던 업체인데 아이템이 지금은 많이 발전하여서 방산 그리고 발전 그리고 제철 설비 그리고 최근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벨라스트 워터까지 그 아이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은 매출 비율은 공작 기계가 말씀드렸던 CNC 공작 기계가 한 54% 그리고 방산 제품이 21%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9%, 그리고 제철 설비가 역시 8%, 벨라스트 워터가 8%인데 여기서 각 아이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작기계는 기존에 저희 캐시카우를 이끌던 아이템이고, 공작기계는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 즉 기존에 저희가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부품들을 깎고 가공하는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위아가 그 국내 마켓시어 1위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해외 비중이 높은데 현재는 그 유럽 시장 매출로 인해서 매출이 현재 정체 중입니다. 그 대형 공작기계 경쟁사는 화천기계와 한국정밀기계 그리고 한국공작기계가 있으며 이 경쟁사들은 풍력과 조선에 특화된 기업이므로 자동차형 대형 공작기계는 동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형 중소형 공작기계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위아가 90% 정도의 그 MS를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는 현대위아가 동사에 공급하고 동사는 가공하여 조립하고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의 올해 매출은 한 500억 정도 규모이고 OPM은 6% 정도 이내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공작기계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작년부터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또 현재도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향후 그 엔저로 인해서 경쟁력 하락에 대해서 이 사업부에 대한 큰 성장은 기대하지 않지만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자, 저 두 번째로 역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방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는 현대위아, 로템, 두산모트롤, 그리고 KAI, 그리고 LIG 등의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전방 기업으로부터 역시 원자재를 도급받아서 부품을 가공하는 인가공 사업입니다. 주요 아이템은 역시 탄약 이송장치, 랜딩기어 등 육해 공군의 장비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을 통해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하는 안정적인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 사업부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품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오래 거치고 그리고 이 부품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 부품의 공급사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가공 기술에 대한 아주 우수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뛰어나고 세 번째로 설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업체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기술적인 그리고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한 220억 그리고 내년엔 300억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부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동사의 사업부 중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 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 설비 부품인데 이 사업부는 그 발전소에서 주로 그 밸브에 해당하는 사업을 생산하고 있고 최근 공장 신축하고 나서 발전 설비 생산 라인 증설하였고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매출 비중에 큰 포션을 차지할 만큼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사업부는 요즘 아주 핫한 아주 그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부입니다. 그 벨라스트 워터라는 사업부인데 벨라스트 워터는 배가 그 운항을 할 때 짐을 실었을 때 또는 하역을 내렸을 때 배의 평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벨라스트 그 평형수라고 하는데요. 이 평형수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바닷가의 물을 가져와서 그리고 하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배에 짐을 싣고 나서 물을 빼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다가 생태계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벨라스트 워터에 수처리를 하는 장치를 만드는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는 2008년도부터
그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고 2011년도 11월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그 국제해사기구 즉 IMO와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되었고 올해 한 7대에서 8대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월 한 10대 정도 생산하고 있고 현재는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014년 즉 내년에는 250억에서 400억까지 최대 400억까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벨라스트 워터 수처리 장치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아주 튼튼한 고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 40% 정도의 마켓셰어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사모중공업의 마켓셰어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0% 중에서 나머지 50%는 현대중공업 자체적으로 벨라스트 워터 수처리 장치를 장착을 하고, 나머지 50%는 동사가 개발한 벨라스트 워터 수처리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과점 형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며 전 세계 시장이 한 30조 원 시장 중에서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앞으로 매출 포션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TBM 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TBM은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 기존에는 터널을 뚫을 때 발파 방식,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발파 방식으로 터널을 뚫었는데 문제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그리고 이 환경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이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에는 이런 그 TBM이라는 건설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그 공기를 단축을 하고 이런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는 유럽은 한 80% 정도가 터널을 뚫을 때 이 TBM 장비를 사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60%, 미국은 50%, 중국은 50%, 그리고 대만은 30%인데 저희 한국은 1% 정도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이 TBM 사업부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그 일본의 3m 이하의 그 중소형 TBM 장비를 일본 타이코텍사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코텍사에 총액 6억 엔을 지불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해왔으며, 타이코텍사의 대표가 동사에 상주하여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은 양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전망인데, 향후 5개년 개발 계획에서 국내 시장이 약 1조 원, 일본이 1조 원, 그리고 중국이 7에서 8조 원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TBM 공법이 얼마나 그 한국 시장에 뿌리를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이너마이트로 발파 방식을 이용해서 터널을 뚫었을 때와, 그리고 이 장비 TBM 장비를 이용했을 때 어떤 원가 경쟁에서 어떠한 것이 우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 플랜트 장치인데요. 역시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4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수소 플랜트라는 것은 결국 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저장하고, 이 저장한 수소를 그대로 LPG처럼 수소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소가스를 그 ESS에 저장해서 다시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소 플랜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매출은 아주 미비하고 제주도나 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그 EM코리아에 대한 EM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이 회사의 재무 비율은 유동 비율 83%, 그리고 순이자 141%, 부채 비율 128% 등 양호한 그 재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약간의 그 모자라는 유동 비율이 앞으로 투자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추천주로 자신 있게 권해드리지 않고 오늘 이런 회사가 있다고 제가 그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으로 TBM 사업부나 벨라스트 워터의 그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반드시 증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설에 필요한 자금이 현재 저희 현금성 자산이 한 92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확정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증설용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리스크가 될지 오히려 호재가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투자할 때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이고,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 1,000억 원에 영업이익 한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내년에 벨라스트 워터와 TBM 사업부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면 50% 이상 큰 폭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좀 폭발적인 아이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작기계는 그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역성장을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방산 부분은 역시 안정적인 아이템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발전 설비도 전기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한 폭발적인 성장은 없겠지만 안정적인 성장 유지가 예상이 되고, 수처리 부분은 최근 공시가 한 70억 정도 현대중공업 향후로 최근 공시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단계이고, 동사에 성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TBM 사업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최근 조선주와 함께 좀 많이 급등한 상태인데, 요런 피로도 없이 연일 버티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도 될 만한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기업은 EM코리아였습니다. 최근에도 계속되는 수주 소식에 가파르게 주가도 오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종목이었죠.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204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해서 52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